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신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고요. 날짜가 5월 10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100세 시대에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지낼 만한 집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신문을 덮고 제가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3대가 같이 살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3대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3대가 한꺼번에 사는 그 가정은 글쎄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개 규격화된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본인의 몸을 본인 스스로가 가눌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사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본인의 자력으로는 생활하실 수 없다 그러면 이 자식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유료 노인홈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고령자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문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기 이 그래프를 좀 봐주십시오. 네, 그래프요. 네, 그래프를 좀 크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는 일본의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노인 전용 주택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유료 노인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일본에 16,051개가 있네요. 요 밑에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노인 전용 주택입니다. 이게 31개소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 축복받은 삶은 자기 자식 3대가 한꺼번에 사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개의 경우 2세대가 살거나 아니면 요즘은 노인들만 사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다칩니다. 불편하니까요. 대개의 경우 욕실에서 많이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이 욕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곳이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1989년에 파리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3년 동안 파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파리의 집은 파리시에서 한 2km 정도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하철 종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아파트 단지였고요. 지금 생각하면 수천 세대에서 만 세대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에는 편의시설이 전부 있습니다. 병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있죠. 슈퍼마켓에 가면 이렇게 손수레 있죠. 손수레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대에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손수레를 끌고 물도 생수도 이렇게 담고 식료품 담고 이렇게 이 계산대를 빠져나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손수레에는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거의 다 그 슈퍼마켓에 다 대형 슈퍼마켓에 그런 손수레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 있는 그 이 슈퍼마켓에서 손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슈퍼마켓에 나와서 그 아파트 단지의 광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제 아파트 동, 뭐 1동 있고 2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의 현관을 엽니다. 계속 슈퍼마켓에서 갖고 온 손수레는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제가 살고 있는 층에서 내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슈퍼마켓에서 갖고 온 손수레는 제가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집에 들어와서 그 거실을 거쳐서 주방까지 옵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손수레에서 그 슈퍼마켓에서 갖고 온 손수레에서 뭐 식료품을 꺼내서 냉장고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1989년, 1990년대 이미 프랑스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드는 주거용 건물,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할 거 없이 집 안 또 집 바깥 할 거 없이 턱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을 없애면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집안 내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현관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갈 수 있고 공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욕실, 자기 집의 욕실도 문을 키워서 처음부터 문을 키워서 휠체어를 타고 욕실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아파트의 그 복도나 이런 그 아파트의 그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관 입구 같은데 손잡이, 가드레일이라고 그러나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해 놓도록 의무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연세가 들어서 연로하시면 그나마도 어려워질 겁니다. 즉 남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실 수 없다든가 뭐 거동하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노인 전용 주거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노인 전용 주거 공간은 두 개로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유료 노인홈, 우리는 노인 전용 주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장기 노인 요양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종의 양로원 개념이랄까요? 노인 시설이 있죠. 그런 시설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예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먼 곳에 떨어져 교회나 아니면 시골이나 이렇게 먼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특히 노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사는 것이 노인에게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논문은 제가 쓴 논문입니다. 2008년도에 썼고요. 제 연구의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노인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가 제 연구 제목입니다. 제 연구의
중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 빈도가 좀 많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대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 규모,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서 몇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고 그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 같은 곳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물론 높은 가격은 아니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사서 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회에서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이 한 공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주거 정책, 그래서 소셜 믹스 주거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셜 믹스 주거 정책의 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재산권의 일부를 조금 낮은 가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팔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소셜 믹스 주택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그 연구에서 소셜 믹스보다 더 중요한 게 제너레이션 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것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5천 세대나 1만 세대처럼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의 일정 부분을 노인주택이나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로 만들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노인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정은 아니지만 그보다 본격적인 주거시설로 노인주택이나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그런 시설을 만들면 자산권의 일부를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래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의 중장년도 머지않아서 그런 노인주택이나 노인 간호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먼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어르신 또 미래의 어르신인 본인이 느껴야 하는 상실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일, 두 가지 일이죠. 지금 현재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 주택 안에 베리어 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턱이 없는 것, 베리어, 장벽이 없다는 것이죠. 장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턱이 없는 시설, 그리고 화장실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이 충분한 공간의 확보, 그리고 복도에 손잡이를 부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노인 전용 주택 또는 노인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만약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부랴부랴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고 보면 또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싱가포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더운 그 기후가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필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층에는 그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1층에는 그 텅텅 비어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그 복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1층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지 않은 것이죠. 2층부터 아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싱가포르도 상당히 이제 고령화 진행돼서 상당히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은 그 주택이 없는 필로피라고 그랬습니다. 텅 빈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층을 싱가포르 정부가 노인 주택, 노인 그 요양시설로 만들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노인 주택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100세 세대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허겁지겁 대책을 수립한다고 난리를 쳐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행복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살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그렇게 정도로 나이가 먹으면 바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요양실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자기 손자 손녀나 뭐 자기 아들 며느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자주 찾아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수도 있고 이것이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